억만장자 김태연이 자신의 고급 자동차 판매장에 노숙자 행세를 하며 잠입조사를 벌이다 존중의 진정한 가치와 작은 친절히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대담한 실험은 변화의 불씨를 지필까요? 아니면 그가 일궈온 모든 것을 파괴할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태연타워, 테이아이온타워, 최고층에 있는 김태연 사장의 사무실에는 아침 햇살이 큰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45세의 김태연은 대한민국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가 중 한 명이었지만 그의 얼굴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이목을 피하고 회사 경영과 가족 돌봄에 집중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김태연, 사장님, 김혜련, 김하이라이용 여사께서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비서 박선영 씨가 인터콤으로 알렸습니다. 김태연은 미소를 지으며 넥타이를 매무새했습니다. 부모님이 10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 그는 여동생 김혜련, 김하이라이용 뿐인 가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10대였던 여동생을 사실상 혼자 키웠고 이제 그녀는 30살이 되었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박선영 씨. 그는 대답했습니다. 김혜련, 김하이라이용은 사무실로 뛰어들어왔고 그녀 특유의 활기찬 기운이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빠! 점심 약속 잊은 줄 알았어요. 어떻게 잊어? 내 여동생이 비서를 통해 약속을 잡는 건 흔한 일이 아니잖아. 김태연은 웃으며 일어나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김혜련, 김하이라이용은 눈을 굴렸습니다. 요즘엔 그게 오빠의 관심을 끄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항상 일에 너무 바빠요. 김태연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버지 회사를 인수하여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제국으로 키운 이후로 그는 점점 더 일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내 생일에 특별한 일을 하고 싶어 그는 그녀를 사무실의 편안한 가죽 소파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특별한 선물을 생각하고 있어. 김혜련, 김하이라이용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빠,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너무 많은 걸 해주고 있는데. 하고 싶어. 그는 고집했습니다. 차를 생각하고 있어. 네가 지금 타는 낡은 차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차요. 김혜련, 김하이라이용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제 차는 아직 잘 나가는데요. 김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혜련아, 10년 된 차야. 더 안전하고 믿음직한 차가 필요해. 그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동안 김태연의 비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장님, 죄송하지만 싱어포어의 첸 씨가 화상회의, 비디오 컨퍼런스를 위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김태연은 시계를 확인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혜련아. 오늘 저녁 식사하면서 계속 이야기할까? 네. 김혜련, 김하이라이용은 이런 방해에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차는 너무 비싼 건 안 돼요. 알죠? 저는 과시하는 걸 좋아하지 않잖아요. 김혜련, 김하이라이용이 떠난 후 김태연은 의자에 기대어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동생의 겸손함은 항상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부유하게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결코 그것에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낡은 차를 몰고
검소한 아파트에서 살면서 가족의 재산을 이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김태연, 이 보고서, 리포츠를 검토하고 있을 때 그는 사무실 옆 휴게실에서 두 직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강남 엘리트 모터즈에서 일어난 일은 들었어.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내 사촌이 거기서 일하는데 부자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끔찍하게 대한대. 정말, 다른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그 고급 판매장이지. 그래. 지난주에 일 때문에 온 나이 많은 사람을 옷차림 때문에 쫓아냈대. 알고 보니 큰 건설업자였고 회사 차량을 대량으로 구입하려고 했대. 큰 계약을 놓친 거야. 김태연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엘리트 모터즈는 그가 김하이라용의 생일 선물을 사려고 계획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김하이라용, 이 비밀리에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동차 브랜드의 독점 판매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자신의 소박한 세단, 그는 고급차를 사업 미팅에만 사용했습니다. 을 몰고 집으로 가는 길에 방금 들은 이야기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항상 진정한 인격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드러난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판매장의 진짜 모습을 시험해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는 항상 김하이라이용에게 부가 사람의 가치를 정의하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원칙을 실제로 적용해 볼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김태연은 방향을 바꿔 가끔 익명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서울역 노숙자 쉼터, 솔스테이션 홈러스 쉘터 근처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을 지켜보며 그들의 외모와 태도를 살폈습니다. 그가 불운한 사람으로 위장하려면 설득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집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고급 펜트하우스, 하이엔드 펜트하우스 어파트먼트인 샘종동, 강남구, 솔에서 김태연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계획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 비밀을 지켜주고 그럴싸하게 변신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전화를 들고 그가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바로 대학 시절 친구이자 현재 연극 분장사로 일하는 최민준이었습니다. 민준아, 나 태연이야. 내가 내게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말했던 거 기억나? 너의 도움이 필요해. 좀 특이한 일인데. 김태연이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면서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 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김하이라이용에게 차를 사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외모에 따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진실을 폭로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태연은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박선영 씨, 내일 일정을 비워줘요. 그리고 김하이라이용을 포함해서 아무에게도 내가 어디 있는지 말하지 마세요. 그냥 하루 종일 회의 중이라고만 말해줘요. 물론입니다. 김태연 사장님. 괜찮으신 거죠? 네. 김태연은 침대에 놓아둔 평상복그가 중고 의류 매장, 유스트 클로딩 스토어에서 조심스럽게 고른 옷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좀 사회 실험을 해야 해서. 그날 밤 김태연은 거의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는 판매장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그의 외모 때문에 그를 다르게 대할까요? 그의 마음의 한쪽은 그가 들었던 이야기들이 과장된 것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은 이것이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잠이 들면서 김태연, 김혜련, 김하이라이용과 그녀가 자신의 계획에 대해 무슨 말을 할지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부모님이 그들에게 계좌 잔고가 아닌 인격으로 사람을 판단하라고 가르쳤다는 것을 그에게 상기시켜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내일, 그는 전에 없던 방식으로 그 교훈을 시험해 볼 것입니다. 단지 김태연의 삶뿐만 아니라 엘리트 모터즈의 모든 사람들의 삶을 바꿀 날을 위한 무대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들의 다음 손님이 그들이 판매할 수 있는 어떤 자동차보다 더 가치 있는 교훈을 가르쳐 줄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민준은 2개의 큰 가방을 들고 김태연의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분장사는 호화로운 아파트를 둘러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연아, 내가 진짜로 이걸 할 거라고는 믿을 수 없어. 최민준은 부엌 카운터에 장비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노숙자 행세를 한다니? 언론이 알게 되면 난리가 날 거야. 김태연은 이미 중고 의류 매장, 유스트 클로딩 스토어에서 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무릎에 구멍이 난 낡은 청바지, 오래된 플란넬 셔츠, 낡은 신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사실을 알 수 없어야 해. 민준아. 혜련이조차도. 그럼 시작해볼까? 최민준은 가방을 열며 말했습니다. 내가 다 끝내면 내 여동생도 널 알아보지 못할 거야. 2시간 동안 최민준은 그의 마법을 부렸습니다. 그는 김태연의 피부가 거칠고 더럽게 보이도록 분장을 했습니다. 그는 그의 머리가 감지 않고 엉킨 것처럼 보이도록 특수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며칠 동안 면도하지 않은 수염처럼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과장하면 안 돼. 최민준은 작업하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려운 시기를 겪는 사람처럼 보이게 해야지. 만화 캐릭터처럼 보이게 해서는 안 돼. 김태연은 거울 속 자신의 변신을 지켜보았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는 그의 눈앞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기억해. 최민준은 김태연에게 오래되고 얼룩진 배낭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설득력 있게 하고 싶다면 외모만 바꾸면 안 돼. 행동도 바꿔야 해. 김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깨를 구부정하게 하고 시선을 피하는 연습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쉼터 사람들을 지켜봤어.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 같아. 펜트하우스를 떠나기 전에 김태연은 비서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선영 씨. 기억해요. 나는 하루 종일 회의 중이에요. 예외는 없어요. 네. 김태연 사장님. 하지만 김혜련, 김하이라이용 여사께서 오늘 저녁 식사에 대해 다시 전화를 하셨어요. 내일 만회할게. 김태연은 김혜련, 김하이라이용에게 거짓말을 해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알게 된다면 자신을 말리려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태연은 평소 문지기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 서비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는 시내버스, 시티버스를 타고 강남으로 갔습니다. 그가 수년 동안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가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그는 사람들이 그의 옆에 앉는 것을 피하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심지어 그가 앉자마자 자리를 옮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겪게 될 것의 첫 마디였습니다. 엘리트 모터즈. 판매장은 강남의 가장 비싼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유리와 강철로 된 건물은 아침 햇살에 반짝였고 고급 차들은 천장부터 바닥까지 내려오는 창문 뒤에 보석처럼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김태연은 길 건너편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잘 차려입은 판매원들이 안에서 돌아다니며 고객들에게 차를 보여주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그는 길을 건넜습니다. 그가 무거운 유리문을 열자마자 고개들이 돌아갔습니다. 대리석 책상 뒤에 있는 접수원은 코를 찡그렸습니다. 입구 근처에 있던 2명의 판매원은 대화를 멈추고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접수원은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차를 보고 싶습니다. 김태연은 목소리를 거칠고 불확실하게 만들며 말했습니다. 접수원은 더 가까이 다가온 보안 요원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선생님, 여기는 고급 자동차 판매장입니다. 우리 차는 8천만 원, 80밀리언 원부터 시작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태연은 그가 김혜련, 김하이라이용이 좋아할 것이라고 아는 매끄러운 은색 모델로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이 차 좋네요. 선생님, 접수원의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여기를 떠나셔야겠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고객들이 있습니다. 박준호, 영업부장기라고 적힌 명찰을 단 잘 차려입은 판매원이 차가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김태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차를 보고 싶습니다. 박준호의 입술이 약간 비틀어졌습니다. 선생님, 여기가 맞는 곳인가요? 길 건너편 중고차 매장에 가려고 하신 게 아닌가요? 김태연은 다른 고객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어떤 이들은 불편함을 느끼고 어떤 이들은 분명한 경멸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여기 들어오게 했지? 경찰을 불러야 해. 바로 그때 젊은 판매원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명찰에는 이지훈, 영업사원 B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의 표정은 경멸이 아닌 걱정을 보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지훈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박준호는 이지훈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지훈 씨,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아마 그냥 더위를 피하려고 온 겁니다. 보안 요원이 처리할 겁니다. 하지만 이지훈은 박준호의 소나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박준호 씨. 직원 교육 매뉴얼, 엠플로이 트레이닝 매뉴얼에 나와 있는 내용 기억하시죠? 선임 판매원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지만 이지훈은 이미 김태연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훈입니다. 그는 김태연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오늘 어떤 모델을 보시고 싶으셨나요? 김태연은 목에 뭔가 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그는 평생 동안 경험했던 것보다 더 많은 차별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동료들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그를 존엄하게 대해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은색 차요. 김태연. 김태연은 그가 감탄했던 차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제 여동생 그런 차를 정말 좋아할 겁니다. 아, 신형 S클래스, 뉴 S클래스. 군요. 이지훈은 동료들의 비웃음을 무시하며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차입니다. 제가 기능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 물 한 잔 드릴까요? 이지훈. 이 그를 차로 안내하자 김태연은 박준호가 다른 판매원에게 중얼거리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애는 곧 힘든 일을 배우게 될 겁니다. 이 차에는 타이어 하나 살 돈도 없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김태연은 이지훈 이전 쇼룸 의자에 앉아 물 한 병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주위에서 다른 판매원들은 계속해서 쳐다보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이지훈은 미소 지으며 김태연이 다른 고객인 것처럼 차의 기능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아무도 알지 못했던 것은 이 작은 친절 행위가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진정한 시험은 이제 시작되었고 그 쇼룸에서 한 사람만이 시험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이지훈, 이 김태연에게 은색 S클래스, 뉴 S클래스의 기능을 계속 보여주는 동안 박준호는 그의 사무실에서 서성이며 유리벽을 통해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매 순간 더욱 붉어졌습니다. 이건 용납할 수 없어. 그는 중얼거리며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조민지 씨. 최창수 씨에게 전화 연결해줘요. 지금 당장. 몇 분 후, 엘리트 모터즈 대표인 최창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박준호 씨. 무슨 급한 일입니까? 사장님, 여기 상황이 좀 있습니다. 박준호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그 신입, 이지훈 씨가 노숙자와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진짜 고객들이 불편해합니다. 그럼 그를 내쫓아. 최창수는 전화 너머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우리의 이미지 관리 정책을 알잖아. 노숙자를 내쫓을까요? 아니면 이지훈 씨를 내쫓을까요? 필요하다면 둘 다. 한편 쇼룸 바닥에서 이지훈은 김태연에게 차의 내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가죽은 손으로 꿰맨 것이고 모든 목재 트림은 진짜 마호가니입니다. 그는 설명했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김태연은 부드럽게 말하며 스티어링 휠을 만졌습니다. 제 여동생이 이 차를 정말 좋아할 겁니다. 근처에 있던 잘 차려입은 커플은 다른 판매원에게 속삭이며 자리를 옮겼습니다. 나중에 여기가 깨끗해졌을 때 다시 올게요. 박준호는 그의 사무실에서 나와 디자이너 넥타이를 매무새했습니다. 이지훈,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와. 이지훈은 김태연에게 사과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잠시만요, 선생님. 편하게 계세요. 이지훈이 떠나자마자 두 명의 보안 요원이 김태연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는 그들의 무전기에서 상황을 주시하라는 지시가 터져 나오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박준호의 사무실에서 영업부장은 격분했습니다. 이지훈 씨.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는 고급 자동차 판매장이지. 서울역 노숙자 쉼터, 솔스테이션 홈너스 쉘터가 아닙니다. 그는 잠재 고객입니다. 이지훈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알 수 없습니다. 박준호는 거칠게 웃었습니다. 저 사람 좀 보세요. 아마 돈이 2푼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당신의 작은 자선 사업 때문에 핸더슨 부부의 판매를 놓쳤습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박준호 씨. 이지훈은 말했습니다. 그건 제 어머니가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어머니는 혼자 저를 키우며 집을 청소하며 생계를 유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제 어머니를 당신이 저기 있는 그 남자를 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만둬요. 박준호는 비웃었습니다. 여기는 사업장입니다. 당신에게는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저 남자를 쇼룸에서 내보내거나 당신 책상을 치우거나. 당신의 선택입니다. 한편 김태연은 조용히 쇼룸에 앉아 모든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다른 고객들이 따뜻하게 맞이받고 커피나 샴페인을 제공받고 왕족처럼 대접받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와의 대우 차이는 두드러졌습니다. 젊은 여성 판매원이 다가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생님, 곧 점심시간이라 문을 닫습니다. 여기를 떠나셔야 합니다. 김태연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이었습니다. 간판에는 6시에 문을 닫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들어요. 그녀는 목소리를 거친 속삭임으로 낮추었습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살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두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경찰을 부르지 않게 하세요. 바로 그때 박준호의 사무실에서 나와 단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김태연에게 떠나라고 요청하는 대신 그에게로 직접 걸어갔습니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이지훈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이제 할부 계획, 인스톨먼트 플랜에 대해 더 알아보시겠습니까? 박준호는 그의 사무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이지훈, 당신 해고야. 나가. 쇼룸은 조용해졌습니다. 고객과 직원 모두 이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멈춰서 지켜보았습니다. 이지훈은 그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박준호 씨, 제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고객을 돕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이지훈, 당신 해고야. 나가. 쇼룸은 조용해졌습니다. 고객과 직원 모두 이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멈춰서 지켜보았습니다. 이지훈은 그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박준호 씨, 제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고객을 돕고 있습니다. 저 고객이야. 박준호는 모든 직업적인 태도를 버리고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 봐. 아마 이곳을 털려고 왔을 거야. 김태연은 한 노부부가 못마땅하다는 듯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박준호의 행동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저으며 남편에게 무언가 속삭였고 남편은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준호, 박준호, 씨. 이지훈, 이지훈, 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사람의 가치는 지갑이 아니라 인격에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이 방에 있는 사람들 중 누구보다도 저 남자가 더 큰 존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부인은 이지훈, 이지훈의 말에 찬성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준호, 박준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경비, 저 둘을 내보내. 그리고 이지훈, 이지훈, 추천서 따위는 신경 쓰지 마. 내 놈은 고급 자동차 판매 일은 다시는 못할 거야. 경비원들이 다가오자 김태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진실의 순간이 계획보다 빨리 다가왔지만 이 상황은 그가 꼭 필요로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해진 배낭 속으로 손을 넣었지만 박준호가 분명히 두려워했던 무기 대신 깨끗한 가죽 지갑을 꺼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깔끔하고 우아한 명함에는 태연산업, 테이아온 인더스트리즈 로고가 금박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실 김태연은 이제 명료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매장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준호 씨. 그의 목소리 변화에 모두가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경비원들조차 주저했습니다. 박준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빨개졌다가 창백해졌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김태연은 더욱 똑바로 섰고 익숙해진 구부정한 자세는 사라졌습니다. 제 이름은 김태연입니다. 제가 태연산업, 테이아온 인더스트리즈의 사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 여동생에게 생일 선물을 사러 왔습니다. 이 매장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불안한 소문을 듣고 말이죠. 쇼룸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김태연은 계속했습니다. 오늘 본 모든 것이 그 소문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그는 충격으로 눈이 휘둥그레진 이지훈을 향했습니다. 젊은이, 당신은 이익보다 인간성을 기억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박준호는 뒤로 비틀거리며 책상을 잡았습니다. 잠시 전 김태연을 비웃던 사람들은 이제 바닥으로 사라지고 싶은 듯했습니다. 모든 것을 목격한 노부부가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침묵 속의 쇼룸의 심판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식은 강남 엘리트 모터즈의 산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몇 분 전만 해도 김태연을 비웃던 판매원들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얼어붙어 서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기절할 것처럼 보였고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김태연 씨. 그는 더듬거렸습니다. 우리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태연은 손을 들고 그를 침묵시켰습니다. 오해는 없습니다. 박준호 씨. 제가 꼭 필요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목격한 노부부를 향했습니다. 몇 분만 더 계셔주시겠습니까?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한 목격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신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연 씨. 저는 김영수
이분은 제 아내 김순자, 김선자입니다. 사실 오늘 차 2대를 살 계획이었는데 이곳의 운영 방식을 보고 나니 걱정 마십시오. 김영수, 김영수 씨, 김태연은 말했습니다. 곧 상황이 바뀔 겁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짧게 통화했습니다. 박선영 씨. 네, 이제 전화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법률팀에 연락해서 엘리트모터즈로 즉시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김혜련, 김하이라이용에게도 연락해서 저녁 약속을 다시 잡아야 한다고 말해주세요. 하지만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지훈은 여전히 근처에 서서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김태연 씨. 저는 몰랐습니다. 김태연은 그 젊은이에게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당신의 행동이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이지훈 씨. 당신은 제가 누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친절을 베푼 것입니다. 몇 분 전 김태연을 내쫓으려던 경비원들은 이제 어색하게 벽에 서 있었습니다. 그에게 코웃음을 쳤던 접수원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책상을 정신없이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최창수. 그 매장 주인이 정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듣고 서둘러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김태연 씨. 정말 예상치 못한 영광입니다. 제가 당신이 오시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러면 이 실험은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김태연이 대신 말을 마쳤습니다. 최창수 씨. 제가 제 여동생의 생일 선물을 위해 당신의 매장을 선택한 이유를 아십니까? 최창수는 신경질적으로 옷깃을 매만졌습니다. 저희의 뛰어난 명성 때문입니까? 사실 당신 직원들이 차를 살 여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소문 때문입니다. 김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소문이 사실인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상상 이상으로 심각했습니다. 이제 매장 유리벽 밖에 작은 군중이 모였습니다. 노숙자 행세를 한 억만장자에 대한 소식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제발, 김태연 씨. 최창수는 애원했습니다. 제 사무실에서 이 문제를 논의합시다. 아닙니다. 김태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은 바로 여기, 공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해결할 것입니다. 그는 쇼룸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동생을 위해 차를 사러 왔습니다. 간단한 거래였을 겁니다. 아마도 이번 달에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판매였겠죠. 하지만 그 대신 훨씬 더 귀중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교훈 말입니다. 박준호는 마침내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설명할 기회를 주신다면 당신의 행동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박준호 씨. 김태연은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당신은 제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랬습니다. 그는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지훈 씨를 제외하고는 말이죠. 이지훈은 그 관심 속에서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김태연은 지적했습니다. 최창수 씨, 당신은 그렇게 사업을 운영합니까? 기본적인 인간성을 보여준 사람을 해고합니까? 최창수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물론 아닙니다. 박준호가 권한 없이 행동했습니다. 이지훈 씨, 당신은 해고되지 않습니다. 사실 승진입니다. 영업 부사장으로. 아닙니다. 이지훈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닙니다. 최창수는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이지훈은 반복했습니다. 저는 부정적인 홍보 때문에 생긴 승진은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김태연은 칭찬하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잘 말했습니다. 이지훈 씨.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는 다시 최창수를 향했습니다. 저는 오늘 차를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 대의 차를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방 안의 긴장감은 칼로 자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이 다음에 일어날 일에 달려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순자, 김선자, 노부인이 말했습니다. 젊은이, 그녀는 이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당신은 어머니를 돌보면서 대학을 다닌 이야기를 해주었죠. 이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부인. 지금은 훨씬 나아졌지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든 상황에 관계없이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 전체를 알 수는 없으니까요. 김태연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당신 어머니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이지훈 씨. 어머니는 평생 가정부로 일하셨습니다. 이지훈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를 혼자 키우셨습니다. 2년 전에 암에 걸리셨습니다. 저는 수수료가 좋은 이 직업을 택했습니다. 어머니의 치료비가 필요했으니까요. 지금은 회복 중이지만 하지만 병원비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김태연 이 말을 마쳤습니다. 이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지훈의 이야기와 그 매장의 물질적인 분위기 사이의 대조는 더욱 극명했습니다. 괴로워할 이유가 충분하고 자신이 겪은 고난에 대해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깔보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친절을 선택했습니다. 최창수 씨. 김태연은 말했습니다. 이 매장을 인수하겠습니다. 방 안은 다시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이 매장은 매물이 아닙니다. 최창수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적절한 가격이라면 모든 것이 매물입니다. 김태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믿으십시오. 제 제안은 매우 공정할 것입니다. 저는 단순히 자동차 매장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를 만들 기회를 사는 것입니다. 그는 잠시 전부터 보고 있던 은색 스클래스로 걸어갔습니다. 이 차는 제 여동생이 좋아할 차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매장이 고급과 인간성이 함께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에 완벽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최창수의 저항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조건을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법률팀이 곧 도착할 겁니다. 김태연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는 이지훈을 향했습니다. 다른 종류의 일 제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후 햇살이 매장 창문을 통해 비추는 가운데 김태연의 법률팀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최창수의 사무실에 신속하게 자리를 잡았지만 김태연은 이지훈과 함께 쇼룸에 남았습니다. 서류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김태연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지훈 씨. 이지훈은 불확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태연 씨. 당신은 저에게 아무것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누구든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제 팀에 당신이 필요합니다. 김태연은 대답했습니다. 제 회사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정한 정직성을 가진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술을 가르칠 수 있지만 인격은 가르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김하이라이용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매장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박선영 씨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는데. 그녀는 멈춰서서 그 광경을 둘러보았습니다. 평소 단정한 차림을 한 그녀의 오빠가 초라한 옷을 입고 있고 화장 때문에 여전히 씻지 않은 듯 피곤해 보였습니다. 혜련아, 김태연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저녁 약속 미안해. 하지만 오늘 일어난 일을 들으면 왜 그랬는지 이해할 거야. 김태연, 이 하루 동안의 일을 여동생에게 간략하게 설명하자 그녀의 표정은 혼란에서 이해로 그리고 자부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 그녀는 그의 더러운 변장을 신경 쓰지 않고 그를 꽉 껴안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오빠인 겁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옳은 일을 한다고 말만 하지 않고 실제로 행동하잖아요. 김하이라이용은 가까이 서 있는 이지훈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러지 않았을 때 제 오빠에게 친절을 베푼 젊은이일 겁니다. 네. 부인. 이지훈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누구인지는 몰랐습니다. 그게 특별한 점입니다. 김하이라이용은 말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김태연을 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김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을 바꿀 겁니다. 이지훈 씨. 당신이 이 매장을 바꾸는 것을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태연산업, 테이아온 인더스트리즈의 새로운 지역 사회관계 담당 이사로 합류하는 것입니다. 이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하지만 저는 경험이 없습니다. 당신은 가장 중요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연, 이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당신은 고난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엄하게 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한편 최창수는
사무실에서는 변호사들이 매장 매각을 위한 예비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서성이며 유리를 통해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김영수, 김영수와 김순자, 김선자 부부는 모든 일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기 위해 남았습니다. 김순자, 김선자 여사가 이지훈에게 다가왔습은 젊은이, 당신 어머니의 병원비를 이야기했었죠. 네, 이지훈은 말했습니다. 잘 해결하고 있지만 우리가 도와주고 싶습니다. 김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의 변화에 대한 우리의 기여로 생각해주세요. 김태연은 칭찬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만큼 기여하겠습니다. 이지훈 씨. 당신 어머니는 훌륭한 사람을 키우셨습니다. 병원비 걱정 없이 회복에 집중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1 제안의 예라고 말하세요. 김태연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제가 이 매장의 운영 방식을 재설계하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종류의 고급 자동차 구매 경험을 만들 것입니다. 외모나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경험 말입니다. 김하이라이용 이 오빠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 생일 선물차는 어떻게 됩니까? 김태연은 웃었습니다. 글쎄요, 완벽한 차를 찾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 좋은 것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를 만들 방법 말입니다. 박준호는 마침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나왔고 그의 오만함은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김태연 씨, 제발입니다. 제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고급 자동차 판매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김태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고급을 판다는 것이 사람들을 깔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격려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는 초조하게 지켜보던 다른 판매원들을 향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경영진 하에 다시 문을 열 때는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정책, 새로운 교육,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철학이 있을 것입니다. 그 변화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글쎄,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최창수는 사무실에서 나와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비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김태연 씨. 최종 승인을 받으면 매장은 당신의 것입니다. 좋습니다. 김태연은 말했습니다. 이지훈 씨. 새로운 직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지훈은 김하이라이용을 바라보았고 그녀는 격려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다음 김영수, 김영수와 김순자, 김선자 부부를 바라보았고 그들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전 동료들을 바라보았고 그들 중 일부는 그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비되었습니다. 훌륭합니다. 김태연은 대답했습니다.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혜련이의 생일은 사흘 후이고 그때까지 이곳을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고급이란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특별하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는 다시 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이 매장은 리노베이션과 재교육을 위해 문을 닫습니다. 우리가 다시 문을 열 때는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경영진뿐만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문을 열 것입니다. 밖에서는 해가 지고 있었고 쇼룸에는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단 하루 만에 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했습니다. 박준호는 의자에 풀썩 주저앉았고 그의 직업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최창수는 후암 매각 대금을 받고 떠나게 되어 안도하는 듯 보였습니다. 다른 판매원들은 서로 속삭이며 자신의 미래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이지훈은 당당하게 서 있었고 단 몇 시간 만에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해고될 뻔했던 그가 대한민국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최대 기업 중 한 곳에 이사가 된 것입니다. 그저 노숙자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김하이라이용은 다시 오빠를 껴안았습니다. 최고의 생일 선물이에요. 라파. 차가 아니라 이것이요. 사람들에게 친절히 돈으로 살 수 있는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요. 김태연은 미소 지으며 이지훈을 향했습니다. 자, 이 화장을 지우고 새로운 매장을 계획하기 시작할까요? 사실 이지훈은 말했습니다. 먼저 어머니께 전화해야겠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하느님이 신비로운 방법으로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어머니조차 이것까지는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이 모두 출구를 향해 걸어가자 김선자 여사가 외쳤습니다. 젊은이 이지훈은 돌아섰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다시 문을 열 때 첫 번째 고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일어난 일을 모든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훈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문을 열 때는 고급차를 사든지 그냥 구경하든지 모든 사람이 가장 중요한 고객처럼 대우받을 것입니다. 김태연은 여동생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말했습니다. 자, 생일 파티를 계획해봅시다. 이제 새로운 차보다 축하할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밖에서는 도시가 저녁 불빛으로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름을 바꾸고 다시 태어날 강남 엘리트 모터즈 안에서는 다른 종류의 빛이 밝혀졌습니다. 희망과 변화, 그리고 단순한 인간의 친절의 힘이라는 빈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매장은 활기 넘치는 활동으로 붐볐습니다. 노동자들은 강남 엘리트 모터즈 간판을 내리고 있었고 안에서는 김태연과 이지훈이 모인 직원들에게 연설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김태연은 이제 평소처럼 잘 차려입은 정장 차림으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사업 방식을 받아들이거나 후한 퇴직금을 받고 떠날 수 있습니다. 방 뒤편에서 박준호는 팔짱을 끼고 오랜 세월 함께 일한 판매원들에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이지훈은 김태연 옆에 서서 전 동료들의 적대적인 시선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는 그날 아침 일찍 와서 자신의 사물함이 파손되고 개인 사진이 찢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그의 머그컵에 배신자라고 써놓았습니다. 김하이라이용
방 뒤편에 앉아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삭임, 환한 시선, 김태연, 이 모든 고객을 존중하는 대우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일부 직원들이 눈을 굴리는 모습을 알아챘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변화는 김태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커미션이 더 이상 판매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고객의 피드백과 만족도가 보너스 구조의 50%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발표는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박준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우리는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판매원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인간을 대하는 인간입니다. 김태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도착했습니다. 이지훈의 어머니인 이선호 K 여사가 지팡이에 의지하여 전시장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암 치료 때문에 야위었지만 눈은 밝고 민첩했습니다. 어머니, 이지훈은 서둘러 그녀를 의자로 모셨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말도 안 돼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제 일어난 일을 듣고 직접 와서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의 마음을 알아본 그 남자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김태연은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여사님, 당신의 아들은 우리 도시의 사업 방식을 바꾸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제 남편은 항상 돈으로는 인격을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준호는 이 장면을 점점 더 화가 나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빠르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창수 씨입니까? 박준호입니다. 전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해야겠습니다. 한편 김태연은 김하이라이용의 생일 선물이 될 은색 신형 S클래스를 이선호 K 여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지훈 씨가 이 동네에서 집을 청소했었다고 말씀하셨죠.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 고객 중 누구를 위해 일하신 적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창수 씨 집도 포함됩니다. 그는 5년 동안 한 번도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은 공중에 떠 있었고 그들이 바꾸려고 노력하는 태도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갑자기 안내 데스크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도착했는데 모두 전시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전 고객들이었습니다. 어제 일어난 일을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그들의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김태연은 이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지역 사회관계 담당 이사로서 당신의 첫 번째 시험입니다. 어떻게 처리하고 싶습니까? 이지훈은 자신감 있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들어오세요. 모든 것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우리가 더 나은 것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박준호, 그의 반대파 판매원들은 이지훈, 이 군중을 작은 그룹으로 정리하고 그들의 경험을 기록하기 위한 인터뷰를 준비하는 것을 불신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이건 우리를 망칠 거야. 박준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지역사회센터처럼 보이는 곳에서 고급차를 사고 싶어 하지 않아. 하지만 조용히 모든 것을 관찰해온 김하이라이용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화가 난 고객들이 마침내 자신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어떻게 부드러워지는지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이지훈의 진심 어린 관심과 김태연의 변화에 대한 헌신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았습니다. 이선옥 여사는 의자에 앉아 아들이 일하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변화에 대해 불확실했던 젊은 여성 판매원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여사니? 제가 뭔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아들을 키우셨어요? 저도 어린 아들이 있는데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 때문에 이선옥 여사가 그녀의 지혜를 나누기 시작하자 더 많은 직원들이 다가와서 경청했습니다. 심지어 박준호의 지지자들 중 일부도 대화에 끌려들었습니다. 김태연은 리모델링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의 비서 박선영이었습니다. 사장님, 알아두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최창수 씨와 박준호 씨가 우리의 주요 공급업체와 도시의 다른 대리점에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보이콧을 조직하려고 합니다. 김태연은 전화를 내려놓고 전 시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구세대는 저항했지만 새로운 무언가가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판매원들이 이지훈에게 어떻게 끌리고 있는지 고객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는 방식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박준호가 남은 지지자들과 함께 서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변화가 두렵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박준호 씨. 하지만 그것과 싸우는 대신 그것의 일부가 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건 변화에 관한 게 아닙니다. 박준호는 침을 뱉었습니다. 이것은 고급 판매를 특별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객은 독점적이고 우월하다고 느끼고 싶어서 여기에 옵니다. 아닙니다. 김하이라이용 이 대화에 참여하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존중받고 가치 있다고 느끼고 싶어서 여기에 옵니다. 박준호의 그룹에 있던 젊은 판매원이 갑자기 그들로부터 떨어져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판매를 위해 내가 아닌 사람이 되는데 지쳤어요. 하나씩 다른 사람들이 박준호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류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모든 것을 지켜보던 이선옥 여사는 의미심장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때로는 그녀는 주변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데 필요합니다. 밖에서는 노동자들이 새로운 간판을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알부커키 모터스. 모든 고객이 중요합니다. 안에서는 고급차 판매의 혁명이 시작되었고 집을 청소하던 여성의 아들이 모든 사람을 존엄하게 대하는 가치를 결코 잊지 않고 이끌었습니다. 김하이라이용의 생일 이틀 전 박준호는 강남 엘리트 모터즈의 전 소유주인 최창수와 마주보고 고급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테이블에는 빈 와인잔이 가득했습니다. 이 광기를 멈추는 것은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박준호는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3개의 공급업체가 배송을 지연하도록 설득했습니다. 그랜드 오픈을 방해할 수 있다면 최창수는 초조하게 넥타이를 조정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박준호 씨. 김태연은 강력합니다.
그가 우리가 문제의 배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는 우리가 만들어낸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박준호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노숙자를 위한 고급 자동차 대리점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그때 웨이터가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신사 여러분. 당신을 만나러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전시장의 노년층 신사인 김영수가 거기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김영수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신사 여러분은 계획을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한편 전시장에서 이지훈은 영업팀과 함께 교육 세션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전시장은 변형되었습니다. 위압적인 보안 요원과 차가운 분위기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편안한 좌석 공간이 사람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탐험할 수 있도록 초대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지훈은 설명했습니다. 그 문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은 단지 자동차를 파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방 뒤편에서 김태연은 자랑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특히 젊은 판매원들이 새로운 접근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심지어 박준호의 전 지지자들 중 일부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김혜련, 김하이라이용은 얼굴에 흥분을 가득 담고 전시장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이지훈, 지역사회센터에서 전화가 왔어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위해 우리와 협력하고 싶다고 해요. 이는 그들의 새로운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대리점 수익의 일부를 사용하여 사람들이 귀중한 기술을 배우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흥분은 김태연의 비서 박선영이 걱정스러운 소식을 전하며 뛰어들어오면서 방해받았습니다. 사장님, 우리의 새로운 재고 배송이 모두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랜드 오픈을 위한 케이터링 회사가 방금 취소되었습니다. 더 나은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지훈은 김태연의 얼굴이 이해하는 표정으로 어두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박준호. 그들은 동시에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선옥 여사가 휠체어를 타고 전시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첫 방문 이후 그녀는 지혜와 지원을 제공하며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 뒤에는 그녀의 전 청소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들과 제가 파티 음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급 케이터링 업체는 아니지만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 김하이라이용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이 완벽할 것 같아요. 이 여사님. 어떤 무미건조한 케이터링 회사보다 훨씬 나아요. 하지만 그들의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더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들이 주문한 새 유니폼은 배송에서 사라졌습니다. 홍보 자료에는 눈에 띄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새 컴퓨터 시스템도 신비롭게 충돌했습니다. 박준호가 당신의 생일 축하 행사를 방해하려고 하는군요. 이지훈은 잘못 인쇄된 브로슈어를 분류하면서 김혜련, 김하이라이용에게 말했습니다. 김혜련, 김하이라이용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이해하지 못해요. 최고의 선물은 자동차가 아니에요. 당신과 제 오빠가 세상을 바꾸는 모습을 보는 거죠. 새로운 사무실에서 김태연은
은 전화로 공급 문제를 처리하고 있었는데 김영수, 김영수 씨가 들어왔습니다. 김태연 씨. 노년의 남자는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방금 르벨 레스토랑, 엘리 벨 레스트란트에서 왔습니다. 박준호와 최창수가 당신을 음모하고 있습니다. 김태연은 김영수 씨가 우연히 들은 대화에 대해 경청했습니다. 화가 난 표정 대신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씨. 그들의 계획을 그들에게 돌려줄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지훈과 김혜련, 김하이라이용을 그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그날 저녁, 이제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이 아니라 팀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대우받는 청소부가 도착했을 때 이지훈은 이상한 것을 알아챘습니다. 하루 종일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태연은 유난히 차분해 보였습니다. 제 계장이 걱정되지 않으세요? 이지훈이 물었습니다. 김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준호는 우리와 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만들고 있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가 될 때는 막을 수 없습니다. 마치 그의 말을 증명하려는 듯 사람들이 대리점에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선옥 여사의 친구들이 요리 재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다음 대리점의 변화에 대해 들은 지역 사업주들이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경쟁사의 고객들도 변화의 일부가 되고 싶어서 도착했습니다. 젊은 여성이 이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를 기억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제가 여기서 자동차를 사려고 왔었어요. 박준호가 저를 너무 작게, 너무 무가치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떠났어요.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듣고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이 모든 활동 중에 김혜련, 김하이라이용은 그의 사무실 창문에서 지켜보고 있는 오빠를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죠? 그녀가 물었습니다. 박준호가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게 함으로써 그는 실제로 사람들을 그에게 대항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알았죠. 김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때로는 어둠과 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박준호의 계획은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밤이 되자 대리점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판매원들은 전 가정부로부터 요리를 배우고 정비사들은 지역 사회센터의 젊은이들에게 기본적인 자동차 정비를 가르치고 고객들은 친구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선옥 여사는 휠체어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그녀는 경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치입니다. 반짝이는 자동차와 화려한 정장이 아니라 서로를 걱정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밖에서는 노동자들이 새 간판 설치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글자들은 어둠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알부커키 모터스. 모든 고객이 중요합니다. 박준호는 몰랐지만 그랜드 오픈을 망치려던 그의 시도는 엄청나게 역효과를 내려고 했습니다. 그가 사업을 파괴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동안 김태연과 이지훈은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운동입니다. 김혜련, 김하이라이용의 생일과 그랜드 오픈 전날 저녁, 대리점은 최종 준비로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순옥, 이선옥 여사와 그녀의 친구들은 휴게실을 임시 부엌으로 바꾸어 맛있는 냄새로 공기를 채웠습니다. 판매원들은 장식을 거는 것을 돕고 있었고, 디자이너 정장은 사다리를 오르고 가구를 옮기는 동안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도시의 어두운 구석에서 박준호는 최종 조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확신하십니까? 최창수는 초조하게 테이블에 놓인 박준호가 놓은 서류 더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사기 혐의요? 심각한데요? 증거가 있습니다. 박준호는 폴더를 두드리며 주장했습니다. 김태연의 회사가 불법 거래에 연루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언론이 이것을 입수하면 그의 소중한 재계장은 부패에 대한 질문을 하는 기자들의 서커스가 될 것이고, 그의 어리석은 변화를 축하하는 대신에 말입니다. 박준호가 몰랐던 것은 레스토랑의 웨이터 중 한 명이 알부커키 모터스의 새로운 판매원의 오빠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교대 근무가 끝나자마자 그는 경고를 담아 여동생에게 전화했습니다. 대리점에서 이지훈은 최종 준비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그 소식이 그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는 김혜련, 김하이라이용, 내일 연설 연습을 돕고 있는 김태연을 찾기 위해 서둘렀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지훈은 그들이 박준호의 계획에 대해 알게 된 것을 설명했습니다. 김태연은 차분하게 경청한 다음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정확히 있습니다. 김혜련, 김하이라이용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김태연 씨? 박준호는 우리의 약점을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연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실에 대해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선옥 여사가 휠체어를 타고 다가왔습니다. 우연히 엿듣게 되었는데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분 후, 그녀의 전 청소 고객들이 대리점에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판사, 사업주, 지역 사회 지도자들입니다. 그녀가 집을 청소하는 동안 그녀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상황을 설명하는 그녀의 말을 열심히 경청했습니다. 박준호. 한 판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를 기억합니다. 그는 작년에 제 손자가 청바지와 후드티를 입고 있다는 이유로 대리점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일과대학을 갓 졸업하고 첫 고급차를 사고 싶어 했던 제 손자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박준호의 차별과 비윤리적인 행동의 역사는 누구도 깨닫지 못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리점의 변화에 대해 들은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도움을 주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박준호는 증거 폴더를 가지고 지역 뉴스 방송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시간을 맞췄습니다. 아침 뉴스를 위한 기사를 준비할 시간이 딱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방송국에 들어갔을 때 김태연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굴 찾으세요? 김태연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박준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온다는 것을 알았죠? 지연된 배송, 취소된 케이터링, 모든 것을 알게 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김태연은 일어섰습니다. 보세요. 박준호 씨. 당신이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것을 파괴하려고 애쓰는 동안 당신은 중요한 것을 잊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신경 씁니다. 뉴스 디렉터가 이전에 대리점에 모였던 여러 지역 사회 지도자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박준호 씨. 뉴스 디렉터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내일 아침에 기사를 내보내는데 확실히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생각했던 기사는 아닐 겁니다. 하나씩 사람들은 박준호와의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별, 모욕, 오만함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난 며칠 동안 대리점에서 일어난 일도 공유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이야기입니다. 뉴스 디렉터가 말했습니다. 어떤 조작된 스캔들이 아니라 한 번의 친절한 행위가 어떻게 전체 공동체를 변화시키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박준호의 얼굴은 그의 계획이 완전히 역효과를 냈다는 것을 깨닫자 창백해졌습니다. 이해하지 못하시는군요. 그는 더듬거렸습니다. 이것은 고급 판매 방식이 아닙니다. 그냥 누구든 들어와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김태연이 가로막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 여동생이 저에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진정한 사치는 사람들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마치 신호라도 받은 듯 김혜련, 김하이라이용, 이지훈, 이지훈과 이순옥, 이선옥K 여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일이 단지 제 생일이나 자동차 대리점에 관한 것이 아닌 이유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잔인함보다 친절을 선택할 때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방 안을 둘러보니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그의 패배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태연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사보타주 시도에 대해 고소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대신 선택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를 떠나 고급 자동차 판매 일을 다시는 하지 않거나 아니면 뭡니까? 박준호가 신랄하게 물었습니다. 아니면 남아서 배우는 겁니다. 진정으로 배우는 거죠. 이지훈의 감독 아래 최하위부터 시작해서 진정한 고객 서비스가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겁니다. 방은 조용해졌고 박준호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수년간의 자존심과 편견이 그의 현실과 싸웠습니다. 마침내 이순옥, 이선옥K 여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준호 씨, 5년 동안 제가 대리점에서 당신의 사무실을 청소했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누구도 오기 전에 말이죠. 당신은 제 이름조차 몰랐습니다. 저를 본 적도 없었죠. 하지만 저는 당신을 봤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불행한지, 당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무언가가 되려고 애쓰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녀의 말은 박준호의 길을 완전히 꺾은 듯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가장하는 것에 지치고 싸우는 것에 지친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하고 밤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일행이 대리점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지훈은 김태연 이 생각에 잠긴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가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지훈
이 물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달려 있습니다. 김태연. 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밤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고 몇 시간 후 그랜드 오픈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을 막으려고 했던 박준호는 실제로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대리점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이선호 K 여사가 가장 잘 요약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막기 위해 벽을 쌓지만 자신을 가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당신이 여기서 하는 일은 단지 자동차를 파는 것이 아니라 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그들이 태이온 모터즈에 도착했을 때 새벽 첫 햇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김하이라용의 생일 파티와 그랜드 오픈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그만큼 가치 있는 무언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비전이 싸울 가치가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김하이라용의 생일 아침은 밝고 맑게 밝았습니다. 오전 7시의 대리점은 이미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선호 K 여사와 그녀의 친구들은 새벽부터 요리를 하고 있었고 공기는 멋진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우아하지만 위압적이지 않은 새 유니폼을 입은 판매원들은 진열대를 정리하고 마지막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지훈, 김혜련, 김하이라이용 이 정문을 통해 달려오며 외쳤습니다. 이것 좀 봐.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아침 뉴스를 보여주었습니다. 박준호가 계획했던 스캔들 대신 헤드라인에는 지역 고급 자동차 대리점, 고객 서비스 혁명 주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기사에는 김태연의 비밀 방문부터 지역 사회의 박준호의 실패한 사보타주 시도에 대한 반응까지 그들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획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좋은 홍보네요. 이지훈이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김태연이 들어왔고 놀랍게도 박준호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방은 조용해졌습니다. 박준호는 달라 보였습니다. 어딘가 겸손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오만함은 사라지고 불확실함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밤새도록 생각했습니다. 박준호가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말, 이선호 K 여사에 대해, 모든 것에 대해 말이죠. 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제안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배우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배우고 싶습니다. 김태연은 미소를 지으며 이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부서 소속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게 하겠습니까? 이지훈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선호 K 여사의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부터요. 모든 신입 사원들이 이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박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놀라울 정도로 온화하게 그의 새로운 역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교육실로 걸어가자 사람들은 편안해지기 시작했고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오전 9시까지 밖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 고급 자동차 대리점에 오는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비싼 정장을 입은 부유한 고객들도 있었지만 모든 계층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온 가족, 노부부, 젊은 전문직 종사자, 근무 전에 들른 유니폼을 입은 노동자들까지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원했던 것입니다. 김혜련, 김하이라이용,
이 다양한 군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환영받는다고 느끼는 곳 말이죠. 정확히 오전 10시에 김태연은 앞으로 나아가 리본을 잘랐습니다. 하지만 먼저 연설을 해야 했습니다. 일주일 전, 저는 노숙자 행세를 하며 이 대리점에 왔습니다. 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실망스럽기도 하고 영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방식에서 인간 본성의 최악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한 젊은이가 편견보다 친절을 선택한 모습에서 최고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의 휠체어 옆에 자랑스럽게 서 있는 이지훈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자동차 대리점을 재개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여동생의 생일을 축하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인간성을 우선시하는 새로운 사업 방식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군중은 박수를 쳤고 김혜련, 김하이라용은 의식의 그녀의 역할을 위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가 감탄했던 은색 S클래스는 쇼룸 중앙에 놓여 있었고 거대한 리본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일 선물 이상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외모를 넘어 사람들의 진정한 가치를 볼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의 상징입니다. 그녀는 이지훈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서류 작업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당신은 내 오빠가 가장 필요로 했을 때 친절을 베푼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이지훈, 김혜련, 김하이라용을 자신의 책상으로 안내하자 이선옥 여사는 팀에게 음식을 준비하도록 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은 인상적이었습니다. 고급 케이터링이 아니라 사랑과 정성으로 만든 진짜 음식이었습니다. 그 향기는 사람들을 끌어들였고 그들이 원했던 따뜻하고 환영하는 분위기를 정확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오전 내내 더 많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지역사회센터는 정비공으로 훈련받은 젊은이들을 데려왔고 이제 그들은 대리점에서 견습생으로 채용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지역 사업주들은 파트너십 제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심지어 일부 경쟁업체들도 나타나 고급 자동차 판매에 대한 이 새로운 접근 방식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이 모든 와중에 박준호는 이선옥 여사와 조용히 앉아 그녀가 집 청소를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들의 꿈, 그들의 고난, 그들의 인간성에 대해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경력에서 처음으로 그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오 무렵, 김영수, 김영수 씨와 김순자, 김선자 여사가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정문으로 향하는 대신 그들은 운전사에게 뒷문에 내려달라고 했고 거기서 이선옥 여사의 요리팀에 합류하여 소매를 걷어붙이고 음식을 서빙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계급입니다. 김영수 씨는 들을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 발표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가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만큼 좋다고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박준호, 가 스캔들을 방송하길 바랐던 뉴스크루들은 놀라운 것을 담았습니다. 부유한 고객들이 노동 계급 가족들과 테이블을 공유하고 판매원들이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존중하며 아이들이 부모가 판단받을까봐 두려워하지 않고 차를 보는 동안 뛰어노는 모습입니다. 사무실에서 김태연은 만족스럽게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비서 박선영이 더 좋은 소식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믿으시겠어요? 오늘 아침 매출액이 이전 경영진 아래 하루 매출액보다 높습니다. 고급 모델뿐만 아니라 모든 모델이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동차 이상을 사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태현이 말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김혜련, 김하이라이용이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나파엘, 이것 좀 봐. 쇼룸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박준호, 가 이지훈의 책상에 있었지만 훈련을 받으러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작업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엘리트 모터즈에서 쫓겨났던 계약업체였습니다. 그 남자는 돌아와서 자신의 회사를 위해 차량을 구매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준호는 과거의 행동에 대해 사과할 뿐만 아니라 계약업체가 그의 사업, 그의 직원들, 건설 노동자에서 회사 사장으로의 여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이순옥, 이선옥 여사는 김태현과 김혜련, 김하이라이용 옆에 휠체어를 끌고 왔습니다. 보세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회를 주면 누구든 변할 수 있습니다. 축하 행사는 하루 종일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파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의 장점을 보도록 선택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김혜련, 김하이라이용은 생일 연설을 위해 모든 사람을 모았습니다. 세차 옆에 서서 그녀는 다양한 군중, 부유한 사람들과 노동계급, 오래된 직원들과 새로운 직원들, 모두 한 가족처럼 어울려 있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녀가 말했습니다. 오빠가 생일 선물로 차를 사준다고 했을 때 저는 그가 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차에 관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사치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진 박수는 그녀의 말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날이 의미하는 모든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편견에 대한 친절의 승리, 독점성에 대한 공동체의 승리, 빈약한 약속에 대한 진정한 변화의 승리입니다. 하루가 저물 무렵 이지훈은 창가에 서서 마지막 손님들이 떠나는 것을 바라보는 김태현을 발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훈이 간단히 말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한 사람의 친절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현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 이지훈. 때로는 모범을 보이는 것이 최고의 리더십이라는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밖에서는 새 간판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태연 모터스, 테이아이온 모터즈. 모든 고객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모두 그것이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씩 지켜지는 약속입니다. 그랜드 오픈 한 달 후, 김태현은 태연 모터스, 테이아이온 모터즈 사무실에 앉아 최신 매출액을 검토했습니다. 수치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보다 좋았지만 그를 미소 짓게 한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책상에 놓인 고객 만족도 조사였습니다. 완벽한 점수, 페이지마다 말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의 생각을 방해했습니다. 몇 주 전 오만한 영업 관리자였던 박준호였습니다. 김태현 씨. 박준호가 말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 하에서 첫 판매를 했습니다. 기분이 어땠습니까? 박준호의
의 눈은 예상치 못한 감정으로 빛났습니다. 고객님. 그녀는 선생님이셨습니다. 당신 여동생처럼요. 그녀는 우리 차를 살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그녀와 함께 일했고 그녀의 예산에 맞는 할부 계획을 찾았습니다. 그녀가 고급차를 소유할 줄은 몰랐기에 울기 시작했을 때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마침내 이지훈이 계속 말하려던 것을 이해했습니다. 김태연은 승낙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준호의 변화는 이 모든 것 중 가장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이선옥 여사의 지도와 이지훈의 리더십 아래 그는 천천히 사람들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쇼룸에서 김하이라이용은 경영학과 학생들에게 투어를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대리점은 윤리적 사업 관행의 사례 연구가 되었고 그녀는 정기적으로 그들의 접근 방식에 대해 배우고 싶어하는 그룹들을 주최했습니다.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말했습니다. 사치는 배타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소중하다고 느끼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지역 사회관계 담당 이사로 완전히 자리를 잡은 이지훈은 신입 사원들과 함께 교육실에 있었습니다. 대리점은 확장되어 포괄적인 모델을 따르는 새로운 2개의 지점을 열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는 훈련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문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그들의 이야기의 긍정적인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대리점 문화의 심장이 된 이선옥 여사는 그들이 설치한 커피바 근처에 평소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초라한 옷을 입고 불안해 보이는 젊은 남성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네요. 그녀는 친절하게 말하며 커피를 제공했습니다. 하루는 당신처럼 불안해 보이는 남자가 여기 온 적이 있죠. 그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 되었지만 아시다시피 그는 이미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그가 누구인지 알기 전에도 말이죠. 그 젊은이는 이전 고용주가 파산하면서 일자리를 잃은 재능 있는 정비공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그는 서비스 부서에 새로운 직책을 얻었습니다. 그날 저녁 대리점은 특별 행사를 주최했습니다. 지역 사회센터의 첫 번째 견습 정비공들이 훈련 프로그램을 졸업했습니다. 쇼룸은 축하 공간으로 변신했고 물론 이선옥 여사와 그녀의 팀이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이것 좀 봐. 김혜련, 김하이라이용, 김태연에게 말했습니다. 졸업생들이 수료증을 받는 것을 보면서 말이죠. 고급 자동차 대리점이자 지역 사회센터, 훈련학교, 그리고 두 번째 기회의 장소이기도 하네요. 그들은 박준호가 수료증 중 하나를 수여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수상자는 그의 전 가정부의 손자였습니다. 그는 이선옥 여사와 함께 훈련하는 동안 발견한 관계였습니다. 박준호의 얼굴에 비친 진심 어린 미소는 그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김영수 씨와 김선자 여사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객으로서뿐만 아니라 대리점 주변에 형성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단골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영수 씨가 김태연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수년 동안 도시의 모든 고급 자동차 대리점에서 차를 샀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처음으로 집 같은 곳입니다. 저녁이 끝날 무렵 이지훈은 어머니 옆에 서서 청소부들, 이제 제대로 급여를 받고 귀중한 팀원으로 대우받는 청소부들이 축하 행사 후 정리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자랑스럽다.
아들아, 이순옥, 이선옥케이 여사가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도 그랬을 거야. 최고에게서 배웠습니다. 이지훈, 이지훈. 이 대답하며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진정한 존엄은 당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김태연은 마지막 발표를 위해 모든 사람을 모았습니다. 한 달 전, 우리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고급 자동차 판매 방식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는 미소를 지으며 박준호를 흘끗 보았습니다. 우리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웃음이 군중을 통해 일렁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성취했는지 보세요.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고객 만족도는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사업을 넘어서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졸업생들, 친구가 된 고객들, 외모를 넘어보는 법을 배운 직원들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제 여동생의 생일 선물은 우리 중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작은 친절의 행위가 그는 이지훈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연쇄 반응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모든 사람이 집으로 간 후 김태연과 김혜련, 김하이라이용은 쇼룸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시작했던 은색 S클래스가 부드러운 조명 아래 반짝였습니다. 웃긴 일이네요. 김혜련, 김하이라이용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노숙자로 변장해서 들어왔던 그날, 당신은 대리점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훨씬 더 큰 것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친절, 변화, 서로의 인간성을 보는 능력 말이죠. 김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성공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닙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도시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태연 모터스, 테이아이온 모터즈. 모든 고객이 중요합니다. 나는 간판이 부드럽게 빛났지만 이제는 훨씬 더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동차를 파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씩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딘가 도시에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는 방식은 바로 그렇습니다. 거창한 제스처가 아니라 바깥으로 퍼져나가 생명 하나하나에 영향을 미쳐 전 세계가 조금 더 집처럼 느껴질 때까지 작은 친절의 순간들 속에서 말입니다. 김태연, 이 대리점 문을 잠그면서 그는 이순옥, 이선옥케이 여사가 첫날 했던 말을 기억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막기 위해 벽을 쌓지만 자신을 가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사업을 바꾸는 것 이상을 했습니다. 그들은 벽을 허물고 다리를 놓았고 진정한 사치는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